아, 예, 감사합니다. 전주에서 온 손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주에서 온 게 사실 대단한 게 아닌데요, 환호성을. 전주에 지금 있어요, 저희 기관이. 원래 여의도에 이제 47년간 있다가 전주로 내려간 지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왔고요. 저희 기관은 땅 관련된 일을 하는 기관이에요. 혹시 저희 기관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옛날 이름이 지적공사인데 저는 이 기관에서 홍보물을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홍보물을 맡고 언론 홍보의 가장 기본이 이제 언론 쪽이잖아요. 공공 쪽에서는. 그래서 언론 관련된 관리를 할 때 기자들한테 명함을 나눠주면서 꼭 드린 말씀이 있어요. 기자님, 요 명함 안 버리고 꼭 갖고 계시면 죽기 전에 한 번 정도는 꼭 쓸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지금은 이제 혹시 땅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나 땅이 있다. 지방에나 없으시죠? 지금은 우리가 땅은 없지만 나중에 땅에 살 수도 있고 또는 우리 땅이 아니더라도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담장을 새로 친다거나 집을 고친다거나 할 때 꼭 측량을 해야 돼요. 지적 측량. 저희 기관이 그거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전화를 주시면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해도 되는 땅인지 안 해도 되는 땅인지 알려주는 그런 도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명함 드린 지 한 6, 7년 지났는데 잘 저는 기억 안 나는 기자님인데 전화를 주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지금도 도와드리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때 나고선거에서 강의 받았어요 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기자분들이랑 똑같은 대우를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땅이 생기자면 시작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보도자료 관련된 얘기 할 거예요. 처음에는 전체적인 PR 홍보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보도자료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배포하고 어떻게 쓰는 건지 그런 얘기를 좀 할 건데 제가 7년간 홍보를 하면서 많은 글을 쓰고 책도 쓰고 했었지만 가장 쉬운 게 사실 보도자료 작성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1시간 굉장히 짧잖아요. 이 1시간만 잘 들으시면 지금 가서도 당장 쓰실 수 있어요. 보도자료가 그렇게 쉬워요. 생각보다.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처음에 맨땅을 헤딩을 엄청 많이 했는데 이게 조금 시작을 조금 알고 가면은 굉장히 쉬운 게 보도자료 글쓰기입니다. 그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릴게요. 얘가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말하면 네 클릭을 한번 해줘야 되나? 들어갔다. 지도도 가나? 됐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해야겠죠?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원래 측량사예요. 그냥 측량사가 지적 측량이라고 땅 측량하는 사람이에요. 10년간 측량만 했어요. 그냥 측량, 그냥 기술자가 아니라 가장 최상위 자격증 기술사까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다 300명밖에 없는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기술사하고 있는. 근데 지금 홍보 업무를 하고 강의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처음에 공공 쪽에서 물론 기관 쪽은 아니시지만 공공 쪽에 계시는 분들은 특징이 저는 이제 보통 공무원이나 기관들 많이 강의를 다니는데 그분들 특징이 하고 싶은 일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위에서 시키면 하는 거예요. 문서 한 장 이렇게 이름 적혀 있으면 거기로 가야 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10년 정도 측량을 하고 나서 갑자기 11년 차에 홍보 업무, 보통 본사 홍보처로 발령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저는 글도 측량사들은 글을 아예 안 쓰거든요. 저희는 선이랑 숫자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10년 만에 홍보부서로 발령돼서 홍보를 하래요. 그럼 까라면 까야죠.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어디 업무가 바뀌거나 새로운 업무를 할 때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뭐죠? 전자료잖아요. 전자 자료. 전자 자료가 인수인계를 잘 받아야지 내가 그걸 가지고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잖아요. 근데 제 앞에 있던 사람이 부소장이랑 엄청 싸웠어요. 엄청 싸우고 퇴사를 해버렸네. 저희 기관이 이직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1% 미만인데 그분이 그 1%예요. 그래서 부소장이랑 싸우고 퇴사를 하면서 당연히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고 퇴사를 했겠죠. 그럼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뭔가 했겠죠. 컴퓨터를 다 포맷하고 가셨어요. 자료를 아무것도 주지 않고. 저는 정말 맨땅에 하면서 헤딩하면서 이제 홍보를 했거든요. 엄청 많이 혼나고 욕도 먹고 깨지고 반려당하고 1년간 이제 그 고생을 하다 보니까 제 후임은 이제 그런 거 좀 안 겪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모아놨어요. 보도자료는 이렇게 쓰는 거야. 배포할 때는 이렇게 해. 기획안은 이렇게 작성하면 돼. 광고 포지는 이렇게 짜는 거야. 라고 하나하나 기록해놨어요. 그걸 모아놨더니 어느 정도 책 분량이 돼가지고 2022년도에 홍보 인수인계서라는 책이 발간이 됐고, 그게 이제 운 좋게 베스트셀러에 올라서 그때부터 강의를 좀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저는 공공 쪽에 많이 강의를 다니거든요. Q&A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돈이 없어요. 홍보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들을 모아가지고 작년에 올해 4월 30일에 책을 하나 더 냈습니다. 티내는 홍보라고 책이고, 요거는 이제 광고 홍보 분야의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었습니다. 지금 내려왔지만 한 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2권을 집필한 작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측량사이자 작가, 그리고 종합일간지 매일일보라는 곳에 한 달에 한 번씩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유일하게 직원이 칼럼을 게재하는 사람이 저고요. 저는 기자증도 있습니다. 뉴스포터월이라는 그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로 등록이 돼 있어요. 물론 공공기관 직원들은 겸직이 금지돼 있어서 칼럼이나 뭐 기자증은 돈을 받지는 않아요. 예, 다 그냥 제 일이기 때문에 하는 자아실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가끔씩 이제 보도자료를 우리가 썼는데, 위에서 쓰라고 썼는데 배포를 했어요. 근데 기자들이 안 실을 때가 되게 많아요. 평소에 관계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찍 보내놓으면 대부분 안 실어주거든요. 근데 그 기사거리가 굉장히 좋아, 그럼 실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 안 실어줘요. 저희 기관도 그럴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그냥 제가 써요. 제가 쓰면 네이버 검색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나왔다고 제 이름으로 기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우리는 공공은 왜 홍보를 할까라는 얘기를 처음에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보도자료 작성법, 보도자료를 그냥 작성하는 게 아니라 기사화되는 보도자료는 어떤 보도자료일까? 기자들이 써주는 보도자료는 어떤 보도자료일까라는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잘 썼어 보도자료를, 이거 어디다 보낼래? 어떻게 보낼래? 옛날처럼 신문사에 우편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뭐 어디다 보낼지를 어떻게 찾아낼까? 그런 것들을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시작입니다. 우리는 홍보를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제가 그 선물을 조금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 책 한 권이랑 조그만 선물들을 좀 갖고 왔는데, 강의를 하면 보통 30분이 넘어가야 사람들이 뭔가 대답을 해요. 물어보면. 근데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오늘 지금 50분밖에 안 되거든요. 준 시간이. 그 시간 동안 입만이라도 뻥끗 하시는 분들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홍보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거예요. 그 비즈니스 부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이 재미는 없어요. 근데 좀 되게 인상적인 구절이 있었어요. 저는 홍보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구절이냐면 1초를 빨리 달리는 건 성공하지만 그 빨리 달리는 걸 알리는 게 성공이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이제 홍보에 대한 그런 핵심을 꿰뚫는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우사인 볼트가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사인 볼트가 과연 자메이카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동네에서 달렸는데 8초대가 나왔다면 과연 지금 같은 우사인 볼트가 있었을까요? 우사인 볼트는 빨리 달리는 거는 성과예요. 성과가 났어. 근데 그 빨리 달리는 거를 모든 미디어가 집중하는 올림픽,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이런 데서 달렸기 때문에 모든 미디어가 퍼날라서 그걸 알려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슈퍼스타가 될 거거든요. 모든 공공 부분의 NGO든 비영리 단체든 공공기관이든 공무원이든 일은 다 열심히 해요. 누구나 자기 일 열심히 해요. 돈 받으니까. 근데 그거를 성공으로 이끄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한 걸 적극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이에요. 왜 알려야 될까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거를 실험한 것도 있는데, 그런 심리학 용어를, 자의식에 대한 심리학 용어를 스팟라이트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무대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미국에 있는 한 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우리나라니까 저번에 한 실험 한 거고, 미국에서 인디밴드 중에 굉장히 못생긴 인디밴드 얼굴을 이렇게 프린팅 해가지고 대학생을 섭외해서 이 옷 입고 너 독서 토론에 나와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피하면서 돈 준다니까 가급적. 그래서 그 조용한 그 독서 토론에 앉아가지고 괴상한 티셔츠를 입고 1시간을 버텼어요. 들어가기 전에 물어봤죠. 학자가. 야, 너 이 티셔츠 몇 명이나 기억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 연구원 그 참여하신 학생이 아이씨 창피하지만 당연히 다 해줘. 이거 이렇게 이 요란한 못생긴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퍼센티지를 얘기해봐 그랬더니 한 80%는 기억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독서토론이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 명을 물어봤어요. 그 사람 티셔츠 얼굴에 뭐 그려진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과연 몇 퍼센트나 사람들이 기억을 했을까요? 자, 여기 입을 뻥끗했거든요. 뻥끗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걸 뻥끗했으니까 못 맞췄지만 35%? 20% 다운. 20%보다 더 적습니다. 맞추실 분? 8% 업. 자, 패스. 정답은 15%만 기억을 했어요. 그렇게 요란한 티셔츠를 입고 그렇게 조용한 독서 토론을 하는데도 사람을 15%만 기억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직접적인 이득이 되지 않는 이상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공공부문, 비영리 과연 나랑 연관이 있을까요? 사람들 관심을 가질까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리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알리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보를 해야 돼요. 우리는 보도자들을 풀어야 돼요. 우리는 기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공 쪽의 홍보는 물건을 팔지 않죠. 우리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고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목적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알고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공공 쪽에서는 홍보를 합니다. 이게 공공홍보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제일 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걸 제일 잘하는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이에요. 에드워드 버니스라는 사람이에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요새 옛날에는 별로 얘기가 안 나왔었는데 요새는 뭐 쇼츠나 이런 짤에 좀 돌기도 하더라고요. 유명한 스토리가 있는 분인데 1920년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삼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심리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프로이트 맞으셨어요. 오자마자 바로 맞추셨어요. 오자마자. 제가 입 밖으로 목소리를 안 내셔라도 입만 뻥끗해서 선물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걸 뻥끗. 프로이트의 조카예요, 이 아저씨가. 프로이트의 조카라서 어렸을 때부터 심리학에 대한 그 견해가 좀 있었거든요. 삼촌 때문에. 원래 전공은 경영학이에요. 그래서 경영이랑 심리학이랑 짬뽕 시켜가지고 피알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피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특이한 게 있어요. 피알을 할 때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우리 거 좋아요라고 우리 거 기능 좋아요 사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동을 바꾸도록 유도합니다. 지금의 광고나 민간 쪽이랑은 다르죠. 우리 공공 쪽이랑 오히려 좀 코드가 맞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한 일 중에 하나가 베이컨을 미국의 아침 식사로 만든 일이에요. 1920년 전까지만 해도 베이컨 잘 안 먹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딱 생각을 해보면 베이컨은 고기잖아요. 고기죠. 고기인데 소금기도 많고 기름기도 엄청 많아요. 근데 과연 그게 아침 식사로 적합할까요? 과연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좋아서 먹을까요? 1920년 전까지, 버니스가 나오기 전까지 미국 사람들도 베이컨을 먹지 않았어요. 아침에 계란 이렇게 스크램블이랑 빵 같은 거 먹었어요. 근데 베이컨 업자가 찾아와요. 프로이트한테. 프로이트가 아니라 이 버니스한테. 버니스 씨 손을 두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베이컨 좀 많이 팔리게 해주세요 라고 돈을 주고 의뢰를 합니다. 근데 보통 광고쟁이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신문 광고를 때리고 뭐 이벤트를 하고 하겠죠. 근데 버니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돈을 그냥 놔두고 의사들한테 찾아갑니다. 의사한테 찾아가서 왜 의사를 찾아갔냐면 먹는 거 관련된 문제잖아요. 먹는 거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죠. 의사한테 찾아갑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베이컨이 사람들이 아침에도 먹을 수 있게 글 좀 써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거 안 된다고 하죠. 의사 선생님. 무슨 소리냐, 왜 베이컨을 아침에 먹냐, 기름기 많은 걸. 이제 버니스가 며칠 뒤에 다시 찾아와요.
의사 선생님, 그러면 아침에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를 하는 거 맞죠? 에너지원이 좋은 걸 먹어야 되는 거 맞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맞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좀 써달라고요. 인터뷰도 좀 하고 기획기사 쓰고. 왼쪽에 그 당시에 가장 신뢰받는 매체는 신문이에요. TV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신문의 일면 왼쪽에 그 의사들의 글이 쭉 실리는 거예요. 아침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게 아침에 먹는 게 좋아요 라고 글을 썼어요. 근데 버네이스는 그 업자가 정보를 가지고 그 바로 붙여가지고 오른쪽에 든든한 아침 식사에는 역시 베이컨 이런 광고를 만듭니다. 두 개가 약간 하나처럼 만들어지게 이거를 되게 반복해요. 의사선들을 이용해가지고 아침에 베이컨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광고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죠. 야, 의사선생님이 아침에 먹으래, 먹자 하면서 사람들은 내가 베이컨을 직접적으로 먹으려고 그러고 강요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베이컨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아메리칸 브렉퍼스트가 됐습니다. 버네이스는 지금의 공공문화랑 비슷한 거예요. 그 당시 버네이스는 PR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PR은 그 당시에 가장 신뢰받는 매체 그리고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내 풍조에 따라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그걸 PR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신뢰받는 사람은 의사, 가장 신뢰받는 매체는 신문이었죠. 그리고 그분들이 내가 짜놓은 항의에서 내 메시지를 전달했잖아요. 그거를 프로파간다라고 합니다. 프로파간다. 예전에 1920년대 처음에 PR은 프로파간다였어요. 똑같은 PR이죠. 내 통제하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내 통제하에서. 제일 잘한 사람이 괴벨스라는 사람이고, 괴벨스가 에드워드 버네이스를 굉장히 신봉했다고 해요. 신처럼 떠받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버네이스에 조선된 프로파간다, 저 책을 50번 이상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론을 그대로 히틀러를 신격화하는 데 사용을 했죠. 예, 그런 양반입니다. 안 좋게. 근데 이 양반 때문에 프로파간다라는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요. 원래 좋은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죠? 지금은 PR이 퍼블릭 릴레이션스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의 통제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우리 서로 이 얘기를 듣고 너희들이 뭐가 궁금해하는지 우리도 좀 알아보고 니들도 우리 얘기 들어줘.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지금의 PR. 예. 지금 옛날에는 신문이 나가면 독자를 배포하면 신문에 찍히잖아요. 지면에. 그러면 독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기자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조회수는 뭐예요?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매체 자체도 예전이랑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서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퍼블릭 릴레이션스로 왔습니다. 우리는 퍼블릭 릴레이션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소통 방식의 차이예요. 이게 소통은, 릴레이션스는 소통이잖아요. 근데 민간이랑 우리랑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민간은 이렇게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잠깐 볼게요. 안 나오네, 동영상. 이게 대기업에서 돈 주고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굉장히 정확하죠. 욕도 나와요, 광고인데. 저기 TG라는 세제 광고거든요, 세제 광고. 근데 광고가 중간에 나가는데 아직까지 PG 광고 광고가 안 나왔어요. 담당자가 컨펌을 안 한다고 그랬죠. 여기 또 나와요. 이게 저런 식으로 마지막 광고 4초 나오거든요. 4초 전체 광고 중에. 저게 되게 오래된 광고인데 저는 저거 할 때 저거 처음 보고 충격 먹었어요. 저게 그냥 유튜버가 만든 건 줄 알았는데 저게 LG 생활건강이나 마케팅부에서 돈 주고 의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와, 민간에서는 이렇게도 광고를 만들 수 있구나,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소통 방식이
되게 이제 B급 병맛이 한때 굉장한 유행이었죠.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저게 성공을 엄청나게 했어요. 피지 광고 매출도 2배 이상 들고 저 유튜버도 원래는 10만짜리 되게 작은 유튜버였는데 저 광고 하나로 100만 유튜버로 성장을 했습니다. 서로 상생을 서로 시너지를 낸 거죠. 굉장히 성공한 소통 방식 중에 하나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과연 민간에서는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우리 비영리나 NGO에서 또 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저렇게 소통하면은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심화서 쓰는 걸로 안 끝나요. 저런 거 하면. 우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재밌는 걸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를 주고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고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그런 인사이트를 주는 게 우리 공공적 홍보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언론 홍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도자료 작성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소통 방식에 있어서 민간하고 다른 소통 방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잘하는 거를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언론 홍보고 언론 홍보의 시작은 보도자료예요. 보도자료 작성 못하면은 홍보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사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알려드릴게요. 이 언론 홍보는 공공 쪽에서 제일 사랑하는 홍보죠. 기본적으로 기사거리가 좋다면 돈이 안 들고도 큰 홍보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사가 몇 개일까요? 우리나라 언론사 몇 개 같아요? 퀴즈.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주간지, 일간지, 원간지, 인터넷 신문 다 포함해가지고 몇 개일까요? 업앤다운 한번 해보죠. 몇 개일까요? 1000개? 훨씬 넘어. 1000개보다 훨씬 넘어. 3000보다 훨씬 넘어. 2만? 2만보다 조금 더 많이 넘어. 2만하고 3만 사이에요. 자, 맞춰봅시다. 다 왔어요, 이제. 2만 5천 다운. 2만 4천 업. 네. 선물을 드려야죠. 대답을 3번이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거는 저희 기관의 이제 굿즈거든요. 이게 거북이 캐릭터라는 굿즈인데, 저 원래 판매를 안 했었는데, 하도 판매 요청이 많이 와서 2년 전부터 판매를 했어요. 네, 6개월 만에 다 완판이 돼가지고 1,200만원 이제 순수익을 1,200만원 벌어가지고 다 기부를 했었습니다. 그 상품인데 지금은 못 구해요. 제가 미리 사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사는 24,483개입니다. 이것도 2022년 통계예요. 2023년 통계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매년 발표를 하는데 24,000개나 돼요. 우리나라 언론사가. 굉장히 힘들겠죠. 홍보하는 사람들은 기자들이 그렇게 많다니 어떻게 술 먹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자가 이렇게 많다는 건 우리가 보도자료를 뿌렸을 때 우리 보도자료를 기사화해 줄 기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기사를 과연 기자들은 기사화할까요? 보통은 언론 홍보에 우리 공공 쪽에서 많이 하는 건 이거 다 4가지예요. 사업, 행사, 인물, 사회공헌. 이런 것들이 보도자료 주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업이죠. 사업. 우리 기관, 우리 조직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 그걸 알리는 게 우리 입장에서도 가장 좋잖아요. 두 번째가 행사. 행사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들 행사. 우리끼리 하는 뭐 회의나 워크숍이 아니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 이런 행사들은 보도자료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사회공헌도 보도자료 거래가 되죠. 좀 주의할 게 사회공헌을 그냥 하는 게 어디 기부하고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되게 안 좋아하는데 약간 사회공헌을 비틀어서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기자들은 많이 싫어요. 우리 지금 굿즈 같은 거 팔아가지고 그 수익금 기부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장난감 팔아서 기부했다고 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인물은 스토리텔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자들이 좋아합니다. 모든 이야기 중에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는 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인기 있는 주제였거든요. 사람마다 다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조직에 좀 그런 특이한 스토리가 있어.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기관에서 휴전선 부분에 측량을 하다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을 구한 적이 있어요. 측량사가 거기 사람이 안 다니는 그 DNZ 부분인데 측량을 하는데 살려주세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냥 측량하고 있었는데 또 들려요. 팀장 이상하게 가볼게요 라고 했는데 거기에 철책선에 이렇게 한겨울이었는데 파카도 안 입고 철책선에 이렇게
이렇게 기대가지고 사람이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9에 신고를 했더니 국정원, 그다음에 군부대, 112, 119 다 왔어요. 그리고 부대에 갔거든요. 이런 스토리텔링이 되게 재밌잖아요. 청량한 사람과 스토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리지 않았는데 연합뉴스랑 UCC랑 뉴스는 다 나왔어요. 방송에도 KBS도 나오고.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는 게 이제 인물종. 보통은 이거 4개로 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보도자료를 쓰기 전에 과연 이 보도자료가 보도자료 거리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도자료의 최종 소비자는 누굴까요? 누가 보도자료를 마지막 소비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독자, 국민이죠. 국민. 국민이 최종적으로 보는 거는 국민이죠. 지금 선물이 몇 개 남았습니다. 이제 네. 너무 입만 벌려서 들었더니 선물이 금방 떨어졌어요. 보도자료의 최종 소비자는 국민이에요. 그러면 기자들도 이거를 기사화할 때 뭘 생각하냐면 과연 이 보도자료가 국민들이 궁금해할까? 과연 이 보도자료가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과연 이 보도자료가 국민들이 재밌어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은 기자들도 하지만 기자들은 하루에도 수백 개의 보도자료를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초이스한 선택이 이런 기준들이에요. 이런 기준들. 이걸 했을 때 내가 조회수를 빨아먹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걸 고민하는 게 기자들이에요. 조회수를 한다는 건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주제인지. 근데 그 고민을 우리 홍보하는 조직에서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게이트키퍼라고 하는데 보통 데스크를 게이트키퍼라고 하거든요. 언론사에서. 1차 게이트키퍼는 홍보 담당자가 돼야 됩니다. 과연 이 보도자료가 나갔을 때 우리 기관에 도움이 될 것인지.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보도자료를 막 내잖아요. 우리끼리 뭐 오크숍한 거 회의한 거 뭐 이런 거 내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기자한테 빚이에요. 빚. 기자들은 너 그거 기사 거리도 안 되는 거 내가 실어줬잖아. 너 나한테 빚졌어. 나 지금 광고 한번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사거리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보도자료에 계속 내면 결국 우리한테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보도자료를 쓸 때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게 이게 기사거리가 되는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보도자료 특성하는 폼이에요. 폼. 제가 보도자료는 엄청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글쓰기를 하면 글을 처음에 흰색 그냥 한글에다가 커서만 깜빡깜빡 거리고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처음에 오자마자 10년 만에 측량하고 처음에 홍보만 왔는데 가장 먼저 시킨 게 보도자료 작성이었어요. 해봤어야지. 그냥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 한참 동안. 근데 그걸서 보도자료 하나 쓰는데 한 달 걸렸거든요. 하나 쓰는데 한 달 걸렸어요. 그것도 도와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한 달 걸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멍청했더라고요. 네, 책이라도 좀 볼걸. 찾아볼걸. 지금은 30분 만에 쓸 수 있어요. 30분 만에. 어떤 보도자료들이. 왜냐하면 보도자료는 맨땅에 헤딩하는 글쓰기가 아니에요. 글을 하나도 못 쓰는 사람도 쓸 수 있는 게 보도자료예요. 딱 정해져 있거든요. 틀이. 여기에는 이걸 써야 되고 여기는 이걸 써야 되고 여기는 이걸 써야 되는데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틀에 주어만 바꾸면 돼요. 주어 동사만. 내가 만약에 이런 틀이 있어. 이건 지금 사업하는 틀인데 이 틀에 내 사업만 끼워 넣기만 하면 돼요. 순서대로. 굉장히 쉽습니다. 제일 고민해야 될 건 제목 부분에도 고민해야 되고. 틀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보도자료 틀이거든요. 기관마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틀은 똑같아요. 서식은 다를 뿐이지. 맨 처음 부분이 여기까지가 정보부라고 합니다. 정보부는 뭐냐면 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기관이 어디고 담당자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언제 보도하는 건지, 언제 만들어진 보도자료인지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이걸 왜 쓰냐면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배포했는데 기자가 좀 더 궁금해.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여러 군데 막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기자가 짜증이 막 올라오거든요. 좋은 기사가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가 보도자료를 더 취재하고 싶을 때 연락할 수 있는 것을 적어놓은 게 정보부입니다. 이건 예의예요. 예의. 기자에 대한 예의. 항상 서식을 저렇게 만들으셔서 정보부를 쓰시고 그 다음에 쓰는 게 이제 헤드라인.
제목이죠. 헤드라인 제목. 제목은 예전에는 지명만 쓸 때는 무조건 9자로 썼어요. 9자. 9자의 번뇌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언론사에는 기사의 제목만 뽑는 기자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는 기자가 따로 있고요. 이거 보고 제목만 쓰는 기자가 따로 있어요. 예. 그만큼 제목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보도자료의 거의 80% 이상이 제목에서 끝나요. 왜냐면 제목이 안 좋으면 보도자료를 보내도 클릭 자체를 안 해요. 읽어보질 않아요. 제목에 제일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유의할 거는 제목은 너무 팩트만 들어가면 안 돼요. 예. 물론 여기 내용이랑 완전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여기 내용을 후킹할 수 있는 제목을 쓰는 겁니다. 사실을 쓸 때 뻥튀기 해가지고 뻥튀기 해서 기자나 국민이 좋아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 제가 어제 이제 보도자료를 쓴 게 있는데 우리 이제 오늘 행사가 있어요. 저희 기관에서 아이디어 경진대회 행사가 있거든요. 근데 제목에 그냥 아이디어 경진대회라고 하면 우리끼리 하는 행사처럼 느껴지잖아요. 제목을 아이디어 경진대회 주제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포커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LX 학생들을 하고 힘을 모아 지역사회 문제 전부 해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전주시 쓰레기 소각 문제 LX가 다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쓰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전화가 제 거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후킹되는 제목을 좀 써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 바로 밑에가 부제목, 서브 헤드라인이죠. 헤드라인 바로 직전에 서브 헤드라인 나옵니다. 여기는 팩트를 넣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 이 전체를 아우르는 숫자 같은 것들 나오는 게 서브 헤드라인이에요. 두 개. 뭐 언제 했고, 뭘 했고 이런 구체적인. 그리고 나오는 게 본문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이에요. 쭉 본문인데 본문의 첫 번째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리드문이라고 하거든요. 리드문. 예. 그래서 기자들은 보도자료를 열어보더라도 헤드라인, 서브 헤드라인, 리드문까지 보고 끝내요. 다 이상은 안 봐요. 리드문을 보고 나서 그 더 읽을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리드문이라는 건 뭐냐면 보도자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한 문장, 딱 한 문장이에요. 이 보도자료의 핵심을 관통하는 한 문장. 이거 쓰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목이랑 이거 서브 헤드라인은 그냥 사실 쓰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제목이랑 리듬을 쓰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이따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쓰는 방법들. 그리고 나서 본문을 쓰는데 주의할 거는 본문은 중요한 순서로 씁니다. 보도자료를 작성법을 역피라미드라고 하거든요. 역피라미드 방식으로. 역피라미드라는 것은 중요한 순대로 쓴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순으로. 왜 이렇게 쓰냐면 예전에 지면만 나올 때 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실어줄 수가 없어요. 보도자료를. 기자들이 어떻게 자르냐면 뒤에서부터 자라요. 뒤에서부터. 근데 뒤에서부터 자르는데 보도자료 내용이 말이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뒤에 잘라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사장님 말씀이니까. 그 다음 잘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세부 방법이니까. 여기까지만 들어가면 사실 요 한 문장, 요 두 문장만 들어가도 보도자료 돼요. 예. 뒤에 잘라도 계속 문제가 없게 만드는 게 보도자료 핵심입니다. 역피라미드를 만드는 거. 중요한 건 헤드라인, 서브 헤드라인, 리드문까지가 보도자료 전체고 그 다음부터는 중요 수준으로 쓴다. 요게 이제 보도자료 틀이에요. 큰 틀. 맨 마지막에는 보통 인용 문구가 들어가죠. 인용 문구. 인용 문구라는 건 멘트, 현장감을 좀 살릴 수 있는 이야기들. 우리가 어디 갔으면 거기 관계자나 뭐 농부 엊그저께 저희가 자율주행 트랙터 관련된 기사를 냈었는데 그때 마지막에 이제 농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자율주행 트랙터가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뭐 이런 것들. 맨 마지막에 인용 문구. 이게 서식이에요. 서식. 정보부, 헤드라인, 서브 헤드라인, 리드문, 본문, 중요 순으로 마지막에 인용, 그리고 붙임으로 필요한 자료들, 뭐 사진이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추가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 붙임으로 넣어주면 이게 이제 보도자료 서식입니다. 이런 서식으로 다 써요. 공무원들은. 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이게 이제 공무원들이 이렇게 되게 많이 써요. 이 네모,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그 공무원들 용어거든요. 보도자료를 저렇게 쓰면
좀 작은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도자료 그대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호가 있으면 보도자료 다 깨져버려요. 굉장히 짜증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자랑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우리 기사를 좋게 써줄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대로 기자들이 컨트롤 C, 컨트롤 S 붙일 수 있는 정도의 보도자료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참고자료나 뭐 각주 달거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 내용을 보도자료 안에 녹여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런 거 약자 같은 거 있잖아요. 약자 같은 거. 약어 같은 경우에는 보도자료에서는 한글을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영어를 써요. 한글을 먼저. 우리나라 보도자료. 그런 뭐 간단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고. 보도자료의 기본 원칙.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 제목은 9자의 번뇌라고 얘기합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13글자를 넘어가면 안 돼요. 제목은 9자에서 13자 사이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역피라미드로 만드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육하원칙. 이 육하원칙 빠지면 안 돼요. 맨 마지막에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행사를 했는데 언제 행사를 했어? 어디에서 했는지 안 나왔어. 이런 거는 이제 사고거든요. 육하원칙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업이라면 그걸 누가 했고 언제 했고 무엇을 했고 왜 했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육하원칙 내용들이 보도자료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쓸 때 꼭 체크하는 10개예요. 10개명. 보도자료의 특성입니다. 특성. 가장 처음은 두리뭉실한 표현을 안 쓰는 게 좋아요. 기자들은 그런 화려한 수식어 같은 거 되게 싫어합니다. 엄청난 화려한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대신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지 말고 200명에 대한 사람들, 200여 명의 사람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써주는 게 기사화될 확률이 훨씬 높고요. 두 번째로 핵심, 올해도 임금 협상을 원만히 타결되었다. 굉장히 두리뭉실하잖아요. 원만히가 도대체 뭘 원만히라고 말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보도자료는 소설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전달하는 건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쟁의로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 원만하다는 게 무쟁의로 바뀌었죠. 그리고 문장은 이거는 모든 글쓰기가 다 통용되는 건데 문장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무조건 단문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그러나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단문으로 한 문장으로. 그리고 한 문장에는 주어가 꼭 하나. 주어가 2개 이상 되면 주어랑 수어랑 호응이 안 돼요. 주어가 막 사물이 왔는데 하였다가 나오고 막 그럴 수가 있거든요. 주어는 꼭 하나씩만 쓰셔야 돼요. 단문으로. 그리고 전문 용어 쓰지 말고 과거안 쓰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 국내 최초, 뭐 이렇게 세계 최고 이런 거 쓰면은 기자가 나중에 팩트체크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 진짜 많냐고. 그러면 정말 쪽팔려요. 아니면 창피를 당할 수가 있어요. 과도한 수식어 빼고. 기사라는 건 시의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오늘 뭔가가 사업이 만들어지고 실행했다면 최소한 내일 오전에는 보도자료가 나가야 돼요. 오늘 행사가 했어. 근데 일주일 뒤에 보도자료를 뿌렸어. 하나도 기사가 안 됩니다. 시의성이 제일 중요해요. 시의성. 팩트에 맞는 제목을 달아라. 지나치게 과장하지 말아라. 독자 입장에서. 아까부터 말한 거죠. 중요한 것부터 써라. 독자 입장에서 생각해라. 이것들이 이제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되는 10가지를 10여 명이나 써놓은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3가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쉽게 써라. 쉽게 써라. 보도자료는 흔히 중학교 2학년도 이해할 수 있게 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독자들은 굉장히 쉽게 써야 돼요. 굉장히 쉽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쉬운다는 게 내 입장에서 쉬우면 안 되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쉽게 써야 된다. 두 번째가 짧게 써라. 긴 문장은 힘이 떨어집니다. 아까도 계속 반복하고 있죠. 단문, 문장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아까 그 보도자료 폼에서 한 문장이 2줄 넘어가면 안 돼요. 한 문장이 2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사실 한 문장이에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한 문장인데 이거를 과연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요? 다 읽어보고 나서 이런 문장은 이런 식으로 단문으로 끊어 써줘야 됩니다. 이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문장을 끊어 쓰는 연습. 마지막에 읽어봐라. 보도를 쓸 때 읽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입으로 내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쓴 보도자료인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는데 잘 안 읽히는 구간이 있어요.
막 이렇게 다가 참 걸리는 부분이 있어. 근데 그게 내가 어법이나 어순을 잘 몰라도 공부를 안 했어도 내 몸은 이미 30년간, 20년간 국어를 써왔어요. 그래서 어법이나 어순이 안 맞는 것들을 내 몸이 체화돼서 알아. 잘 안 익히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소리내서 읽어보고 이게 머릿속으로 읽으면 안 되고 꼭 소리를 내야 됩니다. 소리내서 읽어보고 한 번에 다 읽히는지 봐야 돼요. 한 번에 안 읽히면 고치면 됩니다. 그 부분이 이상한 거예요. 마지막에 꼭 소리내서 읽어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공문서 작성 강의할 때도 하거든요. 공문서 쓸 때도 꼭 소리내서 읽어봐라.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오늘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보도자료 작성할 때 아까 맨 땅에 헤딩하면 저는 맨 땅에 헤딩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도자료는 절대 맨 땅에 헤딩하는 글쓰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소설 쓰거나 문학적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에서 쓰는 사람들이겠죠? 아니 표절이 걸리니까. 우리는 표절 걸릴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 기사들을 찾아보면 돼요. 과연 우리가 하는 사업이 우리가 처음 했을까요? 비슷한 사업이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다 했어요. 그래서 관련 비슷한 것들을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더 좋은 건 여기는 그냥 뉴스 검색하면 기사가 나오겠지만 뉴스와이어라는 곳에 가면은 보도자료 폼 자체가 있어요. 아예. 네, 그래서 거기서 다운받아가지고 만약에 오늘 우리가 행사를 하나 했어요. 무슨 주민 참여 행사를 하나 했어. 그러면 주민 참여 행사라고 치면 관련된 다른 기관들이 쓴 보도자료가 쭉쭉 올라와요. 그럼 그거 갖고 와가지고 우리 기관에 맞게 조언을 바꾸면 돼요. 내용만. 거기 보면 이렇게 보통 쓰거든요. 리듬은 딱 써야 하나. 행사의 주제를 가지고 리듬을 쓰고 그 다음에 육하원칙을 써요. 누구는 며칠날 누구를 모시고 어디에서 무슨 행사를 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언제 밝혔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마지막 세부 내용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거기 마지막에 참여한 사람은 너무 좋았다고 얘기했다. 보통 이렇게 나와요. 그런 자료들이 내가 처음부터 생각하면은 너무 막막한데 관련된 기사들을 검색해보면 이미 나와 있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100개 쓰세요. 네, 똑같지만 못 뺏기잖아. 기관 이름이 다르니까. 기관 이름만 바뀌어서 똑같이 쓰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보도자료 작성하는 겁니다. 제일 쉬운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내용을 쓸 수 있겠지만 기가 막힌 야마를 제목을 뽑을 수는 없어요. 제목 뽑는 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보도자료를 쓸 수는 있어요. 제목은 사실 기자들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매력적인 제목이 있으면 우리 제목을 쓰지만 보통 기자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에 제목 가지고 신경 쓰지 마시고 우선 기사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보도자료 작성. 그거는 내가 관련된 기사를 검색해보고 뉴스와에 들어가서 보도자료 다운받아가지고 우리 기관에 맞게 바꿔보고 그거를 문장을 단문으로 쪼개고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보도자료 작성인 것 같아요. 이 기사들은 이미 문장화되어 있잖아요. 더 이상 내가 문장을 쓸 게 없어요. 문장화되어 있는 것에서 주어랑 수어만 바꾸면 됩니다. 되게 쉽죠? 이거 끝이에요. 예. 다음 이제 언제 보낼까? 당연히 메일로 보내야겠죠. 지금 우리가 언론사 다니면서 호에요라고 큐브로 붙일 수는 없잖아요. 국회 국정감사 가면 국회 이제 기자실 앞에는 항상 보도자료가 쌓여 있어요.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이만큼씩 쌓아놓거든요. 국회 관련된 보도자료 국정감사 할 때. 근데 그 기자들 아무도 안 봐요. 근데 기관에서만 신경을 쓰는 거지. 다 메일로 뿌리는데 누가 그거 인쇄된 걸 보고 있어요. 아무도 안 봅니다. 메일링 리스트라고 하는 걸 이제 확보를 하는 게 첫 번째 임무예요. 보도자료 배포할 때. 우리가 열심히 썼는데 배포할 때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 보내야 할지 모르니까 메일링 리스트를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전임자가 있으면 좋죠. 근데 전임자가 만들어낸 메일링 리스트가 없다. 그럼 내가 만들면 돼요. 어떻게 만드냐? 내 분야가 사회공헌이야. 그럼 사회공헌에 관련된 언론사마다 사회공헌 관련된 카테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써 있는 기사들을 하나씩 클릭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기자명 옆에 바이란이나 그래가지고 그 기자들 메일 주소가 다 있어요. 네. 그거 복사해가지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표를 하나. 기자 메일 주소, 이름, 언론사명. 물론 연락처는 없죠. 그렇게 한 200개 정도 만들면은 그게 내 자산이 됩니다. 저희 기관은 지금 800개가 있거든요. 메일링 리스트가 800개가 있어요. 노가다 띄어가지고 이렇게. 저희는 이제 국토 쪽이니까 그런 쪽 관련된 국토부 산하 관련된 기사를 쓰시는 기자들 메일링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속돼 있는 조직이 어느 분야인지 파악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언론사 24,000개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어느 정도 100위권 안에 드는 언론사들 기자들 리스트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 보세요. 메일 리스트. 그럼 기자들이 내 얼굴을 몰라도 내 기사가 괜찮으면 메일이 가면 메일이 그 기사화가 돼요. 예. 그분들은 모르는 사람한테도 메일이 하도 많이 오거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하루에 메일을 보도자료 200개를 봅니다. 200개 받아요. 예. 그 사람 다 알까요? 아니요. 그냥 그 바이라인 보고 보내는 거예요. 예. 바이라인을 만들어서 메일 리스트를 만드세요. 언제 보내야 되냐? 보도자료 보내 이게 이제 기자들의 일과거든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최종 발제를 2시에요. 2시. 예, 취재를 하고 이때 이제 나 기사 이거 쓸 거예요라고 데스크한테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이때 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2시에 보내는 게. 4시 넘어가잖아요. 이미 기사 마감해야 되는데 4시 넘어가는데 보도자료 왔어. 오늘 기사 안 나가는 거야. 내가 다음날 조간에 실을 기사라면 무조건 2시에서 2시 반에 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2시 반에. 지금은 사실 인터넷 언론사가 많아져가지고 이게 정확히 안 지켜줘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예의예요. 석간이면 9시 반에서 10시, 석간이면 조간이면 2시에서 2시 반. 이때가 배포 시간입니다. 모든 보도자료가 보통 그때 나가요. 그게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적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기사를 좀 만들 수 있을까? 저는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하나는 기자가 기사를 피드백해 주는 거예요. 내가 신경 써야 될 언론사가 있어, 기자가 있어. 그러면 우리 보도자료 그 배포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 이름을 네이버에 쳐봐요. 기사를 쓸 거 아니에요. 내가 연락처가 있으면 전화하면 좋고 그게 아니라 메일을 보내도 돼요. 전화해가지고 기사님 이번에 쓰신 기사 너무 좋던데요. 어떻게 이런 거 취재하셨어요? 이렇게 전화를 한번 해주는 거죠. 그러면 기자들은 본인 기사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보도자료 베낀 거 말고 본인이 취재한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걸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돈 안 들거든요. 제가 그 통신사 연합뉴스랑 뉴스원한테 이런 거 가끔씩 하는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런 기관 처음이라고. 많이 써줍니다. 그러면. 그래서 남다른 기관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돈 안 드는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가 우리 기관만 줄 수 있는 통계 자료. 하나투어가 이걸 잘해요. 하나투어가 여행 상품 1등인데 그 광고비가 없어요. 그 대신 걔는 뭘 하냐면 매달 첫 번째 날 그 전달에 여행 통계자료를 줍니다. 모든 언론사한테. 보도자료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계자료를 줘요. 뭐가 되냐면 얘네들이 여행 쪽에선 탑이야. 앞으로 여행 관련된 시즌성 기사 같은 때는 무조건 니들 인터뷰를 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언론사 인터뷰도 하고 뉴스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런 자료가 우리 기관만 줄 수 있는 자료가 됐다면 이 분야에 내가 탑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분야 취재를 할 때 당연히 우리한테 의뢰가 오겠죠. 마지막에 중요한 기사는 릴리즈 후에 문자나 전화. 이거는 이제 연락처를 알아야 되겠죠. 메일 보내고 나면은 회신이 오고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기자들이. 그럴 때 연락처를 다 갖고 계시다가 중요한 거 있을 때는 저런 거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포커스입니다.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홍보를 해야 되고 보도자료를 배포를 해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지금 땡땡으로 문제를 낼게요. 선물이 2개 넘어가지고. 자, 보도자료의 최종 소비자는 누구다? 한 명이 또 말하면 좋을 텐데 너무 선물 한 번. 보도자료의 최종 소비자가 누구라고요? 이요 앞분 눈을 안 마주쳤지만 가장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인 얘기하는지 몰라요. 본인 얘기하는데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한 문제 책만 남았거든요. 책 드릴 거예요. 제 두 번째 책. 보도자료는 본문. 보도자료 본문은 뭐로 작성하기 좀 어렵죠. 벌써 역피라미드로 작성한다. 이거 제 책인데 이따가 사인도 해드릴게요. 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수업을 잘 들어주셔서 용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영복 선생님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넘어갔어. 머리에서 가슴까지 여행이 엄청 먼 여행이래요. 그보다 더 먼 여행은 가슴에서 발까지 여행이래요.
왜냐하면 가슴에서 발은 실행이고 실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간 굉장히 짧았어요. 50분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좀 공감이 되셨다면 발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를 써보시고 메일리스트 만들어 보시고 배포해 보시고 기자들 기사 피드백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간 질의응답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현장 취재 요청이 필요할 경우에 그걸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장 취재는 우리가 유도한다고 되진 않아요. 거리가 좋아야 돼요. 지금 팸투어가 있고 현장 취재 지원이 있는데, 팸투어는 기자들 데리고 여행 같은 거 시켜주는 거예요. 기사 써달라고. 근데 그거는 돈이 드는 거니까 하지 마시고, 현장 취재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현장에서 비주얼적으로 보여줄 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뭐 드론을 띄운다거나 트랙터가 혼자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중지한다던가 뭔가 새로운 기술을 만든다던가. 현장 취재는 기본적으로 비주얼이 보여줘야 돼요. 보여줄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어필하세요. 이게 뭐가 좋다. 현장 취재를 하려면 전과 다른 점을 보여줘야 돼요. 이거 이만큼이었는데 우리는 이만큼 바뀌었다. 그래서 이거 꼭 취재를 해달라. 현장에서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특히나 현장 취재는 기자들도 나오긴 하지만 방송사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림을 봐요. 그림. 영상으로 담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기자들도 취재할 때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지, 멋있는 사진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부각시켜가지고 메일을 사전에 뿌리세요. 한 일주일 전에. 걔는 스킬을 잘 봐야 되니까. 그러면 아마 한 20개 뿌리면은 한 2-3개 정도 연락이 올 거예요. 네. 또 있으십니까? 예. 기사거리가 될 만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기사거리가 아닌데 응. 위에서 이거 기사거리 될 것 같은데 하면은 어떻게 써야죠. 시키면 뭐 까라면 까야죠. 뭐 어쩔 수 없죠. 그 대신 의견을 말할 수 있죠. 물론 우리 조직이 있으니까 시키면 해야 돼요. 저도 홍보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키면 해야 되는데, 그런 의견을 계속 말을 해줘요. 이거 하면 본부장님 이거 내면 나중에 우리 광고 달라 그래요. 광고 있으세요? 이거 분명히 달라고 합니다. 이런 거 거리 안 되면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줄 필요는 있어요. 그 사람 생각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런 요청을 안 하지. 네. 또 네, 없으시군요. 그럼 저는 예. 아까 공공기관의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요즘 충주맨이나 호텔 기관사나 네네, 맞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공공기관의 경성을 깨고 있는 사례가 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혁신이죠. 흐름이 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해요. 다른 이제 PR 쪽 얘기를 좀 많이 할 때는 충주시랑 철도공사 얘기를 합니다. 충주시는 저도 강의할 때 많이 만났어요. 근데 충주시가 잘하는 게 선을 타는 거거든요. 선을 넘은 듯 하면서 안 넘어요, 잘.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요. 네. 근데 과연 충주시가 잘난 게 아니라 그냥 김선택 주무관이 뛰어난 거잖아요. 천재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약간 또라이고. 네.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성공을 한 거죠. 근데 과연 그런 트렌드라면 우리가 그렇게 B급 병맛을 하면 우리가 선을 안 넘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사례를 보면 충주시 따라했다가 부정부도 난 지방자치단체들은 훨씬 많아요. 저는 따라하면 안 된다 그래요. 우리가 하는 거는 B급 병맛 재미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신뢰받는 정보를 좀 더 쉽게 전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채널에 정보를 얻으려고 옵니다. 재밌어서 오지 않아요. 그런 엄청 특이한 케이스를 트렌드라고 하긴 좀 그래요. 네, 또 시간이 네. 기자 간담회 잘 요구하는데 네네. 그 기자 간담회도 언론부들 배포하듯이 네. 메일 리스트로 쭉 해서 요청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자 간담회는 혹시나 출입처가 있는 기자님인가요? 네. 그러면 정부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자실이 있잖아요. 그 기자실에 행정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실장님이라고. 그분 통해서 기자 간담회를 잡으시는 게 좋고, 여러 명이 하는 기자 간담회라는 건 당연히 전화를 돌려야 됩니다. 기자 간담회. 오라는 거잖아요. 메일보다는 예의죠. 메일로 틱 보내면 싫어해요. 기자 간담회.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네. 또 있으십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 너무너무 잘 들으셔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좋은 교육 받고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